자, 지금 집값 정말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정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정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집값 지옥이 펼쳐질 정책이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부동산 시장은 이 차트 하나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이게 30년치입니다.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년에 가까운 거죠. 29년까지의 차트를 보면 30년치인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이죠. 역대 최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원래 이 정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공급을 했는데도 집값이 올랐잖아요.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만큼밖에 공급을 안 해요. 이때도 올랐는데 이때는 어떡하지? 라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자, 이거를 정부도 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공급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에 사실상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냥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모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것들을 거의 그냥 그대로 답습을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요 정책 설명하면서 요 페페짤을 많이 썼습니다.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걸로만 끝났으면 제가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이 와,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잘 모르고 있으실 텐데 이게 연계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들어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있죠? 얼마 있지도 않은 요거 있죠? 요거 짜투리 같은 요 공급 있죠? 이것도 지금 안 되게 생겼다. 자, 없는 공급을 더 못하게 하는 대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아파트, 특히 뭐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이게 세 개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뭐 증권사나 뭐 보험사 아니면은 뭐 저축은행, 뭐 일반 뭐 1금융권 은행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뭔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돈을 대줘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계획을 하고 땅을 사가지고 자, 여기다가 한번 건물을 지어볼까? 라고 하는 게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일종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독. 금융권은 뭐랄까? 주주? 쩐주, 감독,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가 이제 실제로 뛰는 선수예요. 선수. 이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땅을 가져오고 금융권에서 돈을 가져와서 요 선수한테 연봉 주고 실제 공사 뛰어라 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요 시스템, 요 세 개의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건설사 있죠? 이 건설사를 이번에 정부가 완전 박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건설사 한 놈만 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호성 배우가 연기했던 분인데 요 역할이 막 한 명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난 한 놈만 패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처럼 지금 정부가 건설사 한 놈만 패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나왔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 나왔는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냐? 사고 좀 내지 마라 기업들아 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낸다. 그리고 이제 그게 중대재해도 있고 사망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라고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합대책이 근데 심각해요. 자, 뭐냐? 이런 겁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사업주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요, 3년간 고용을 제한해요. 아, 너가 외국인을 쓰다가 만약에 외국인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너는 3년 동안 너네 회사는 외국인을 쓰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 질병이나 부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고용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 뭐 부동산에 영향을 주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심플하게 이거예요. 외국인 중대재해 발생하면은 망하게 하는 것처럼 건설업에는 해당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실제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2021년에 100명 정도고요. 22년에 85명, 23년에 85명, 24년도에 상반기에 약 한 47명 정도였고요. 이 추세대로라면은 아마 24년, 25년에도 100명 정도 사망을 합니다. 근데 요 사망하는 사람들 요거에서 뭐 정확한 지금 통계는 제가 못 찾았지만 꽤 많은 비중이 건설업 쪽이에요. 물론 이제 일반 공장 이런 데서도 많이 사망을 하지만 건설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망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 고용을
제한시키겠다. 자, 그러면 사고를 안 내면 되는 거지 왜 망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건설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고용을 해가지고 꾸준히 공장에서 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이번 공종 끝나고 다음 공종에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이번에는 뭐 땅을 파다가 조금 있으면 뭐 옆에 벽을 짓고요. 조금 있으면 막 철근을 막 만들고 있고, 뭐 콘크리트 붓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공정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나버렸어. 그러면 그 회사가 앞으로 외국인을 고용을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외국인을 써야 되는 공종들이 많단 말이지, 건설업은. 근데 3년간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회사 망하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건설 현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냐? 2024년 기준으로 약 15%입니다.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점점 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은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은퇴하고 그 은퇴하는 자리를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건설업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15%의 외국인 인력이 이제 만약에 사고 나면 갑자기 순식간에 해고되고 그냥 그 현장 올스탑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하면 3년간 그냥 공사 중단되는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가면은. 그럼 이제 어떡할까? 공사 못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15% 정도의 인원이 강제 해고된다고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한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싼 값에 쓰고 있으면 뭐 조금 월급 더 주더라도 어떻게 하겠죠. 근데 지금 한국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건설업에서 7년을 일했기 때문에 잘 알죠. 안 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아들, 딸이 건설 현장 가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화내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야, 네가 뭐가 못 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냐. 그러니까 건설업 자체가 돈을 많이 주거든요. 안 주지 않습니다. 근데 힘들고 뭐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다고 해가지고 뭐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어가는 한국인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소득이 낮은 뭐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옛날 우리나라 아버지 세대에서 막 독일로 막 그 광부로 파견 가고 뭐 간호사로 파견 가가지고 외화벌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 사는 데에서 일하러 오는 분들이 주력인데 이분들이 이제 강제 해고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한국인이 일을 안 해요. 근데 외국인은 못 써요. 그러면 공사를 뭘로 하라는 거냐? 사람 없이 할 수가 없는데 AI와 로봇으로 하면 좋은데 당장 안 되잖아요. 자, 한국인들이요, 요즘에 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규로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하러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고, 있는 분들도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설사 있었던 한 10년 전에도 이미 그때 노령 그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막 혈압 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 너무 많으시면 막 돌려보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더하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5년까지 건설 현장에서 건강 이상 자연사 현장에 출근은 하셨다가 그냥 자연사 하신 거예요. 뭐 심장마비나 아니면 뭐 갑자기 쓰러지거나 뭐 뇌졸중, 뭐 뇌경색 이런 걸로 그냥 일을 뭐 빡세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걷다가 쓰러지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가지고요, 막 70대 근로자들도 일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인 국적인 거고, 이런 분들로는 이제 일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외국 국적인 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건설사들이 왜 망하냐? 이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간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계약을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은 요 수주한 건설사 있죠. 요 건설사가 도급인이니까 뭐 시행사나 뭐 조합이나 뭐 이런 데가 있겠죠. 뭐 원청이든지 이쪽에다가 지체했기 때문에 이자조로 돈을 물어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가 공사를 지연시켰으니까 지연한 날짜로 일할 계산해가지고 나한테 뭐 일종의 피해 보상금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항이 대부분의 시공계약에서 반영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당연히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공사는 중단되는 거야. 공사 중단되면 이게 누구 잘못이죠? 아니, 네가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사고를 쳤으니까 니네 회사 잘못이지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지체상금부터 해가지고 회사는 이제 뭐 완전 연쇄 부도가 납니다.
완전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게 외국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가 이제 막 부도 사태가 우려가 되고 하도급 현장들도 다 망하겠죠. 당연히 뭐 원청 망하면 여기도 뭐 공사 중단 다 같이 되는 거니까 가장 그래서 여기서 한국인들이라도 만약에 이제 건설 현장에 막 와서 일을 하고 막 숙련공들도 있고 하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용주예요. 내가 회사 뭐 대표예요. 외국인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못 쓸 것 같아요. 외국인이 한 명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이 중단된다니까. 3년간 거의 중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지금 한국인들 취업률 상승을 위한 역발상 대책인가? 라고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외국인을 어떻게 씁니까? 못 쓰겠죠. 그럼 외국인을 안 쓰고 어떻게 공사 현장을 돌리지? 방법이 없는데. 아, 한국인들을 어떻게든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 한국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다. 그 고생하는 거 대비 돈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한국인들도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없는 자리를 한국인들이 채우고 건설사들은 이제 한국 국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줘라. 그러면은 한국인들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 보면요.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5% 이내니까 그러니까 20번 맞으면 영업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한액이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해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몇십억짜리들 최소 30억이고 영업이익의 5%니까 뭐 예를 들어 1,000억을 벌면은 50억씩 과징금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사고를 나지 않게 하려고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면은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냥 연간 다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한테 불리한 거죠. 여러 현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제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뜩이나 건설사들이 영업이익이 막 높은 것도 아닌데 지금 건설사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최소 30억씩은 막 과징금을 막 때리고요. 그리고 막 2명, 3명 만약에 막 사고 나면은 막 영업 정지 때리고요. 그러면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도 한번 쓰면은 막 3년간 공사를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에서 막 몇십 프로를 이제는 과징금으로 낼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설사판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건설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쥐어짜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물론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설업의 어떤 관행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 그래서 계속 산재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기강도 바로 세울 겸 확실하게 조금 공포감을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과연 그 의도대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설사가 어떻게든 뭐 사고가 나고 하지만 영업정지도 뚫고 막 살아남았어. 자, 그러면 뭐가 남았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고가 재발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허가 취소를 해버려. 면허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3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는 거예요. 삼진 제도를 만들어서 3년에 3번 영업정지를 요청당하면은 이제 면허가 없어져요. 그러면 뭐냐? 1년에 2명 이상 만약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게 3번 연속으로 3년간 그러니까 2명, 6명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허가 없어져요. 노동부가 요청하면요. 건설업 등록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로 했대요. 자, 이 말은 뭐냐? 만약에 너가 현장이 막 엄청 많아. 막 현장이 막 한 40개, 50개 굴리는 대형 뭐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 대기업에서 뭐 2명이 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럼 너 조심해. 너 영업정지야. 자, 다음에 또 너 영업정지야. 그 다음에 또 야, 너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나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만 사고가 안 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건설업이거든요. 건설업은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사람이 다 하는 거라서 거기다 그 사람들이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폐업시켜버린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든 뭐 주택이나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 자, 그러면은 이거 주택 짓다가 사람들 많이 막 사망 사고 나고 하니까 막 고층에서 떨어져서 추락사 이런 게 많거든요. 야, 이제 뭐 평평한 거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택지 조성 같은 것만 하자. 그래서 뭐 덤프랑 뭐 포크레인 가지고만 공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주택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게. 자,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 자, 공공입찰에 참가를 제한시켜 버리기로 했어요. 자, 민자나 민간 사업장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를 짓다가 뭐 사망사고나 뭐 이런 거 뭐 큰 부상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영업정지나 뭐 이런 것들 경고를 주겠죠. 자, 근데 그래, 그럼 이제 주택하면 안 되겠다. 뭔가 공공사업으로 가자. 뭐 도로나 뭐 철도 아니면은 뭐 그 항만이나 뭐 이런 거 공사하러 가야겠다 할 때 공공사업의 입찰을 제한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야, 너 사망사고 났어? 넌 그러면 망해야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 망하라고. 너 망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내가 너 절대 내가 포기 안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의지가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왜 제가 이걸 걱정하냐면 국토부 내년 예산이 62.5조거든요. 거기다가 주택과 SOC 사업의 예산을 대폭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있고 공사는 해야 돼요. 근데 그 공사할 건설사들을 이제 뭐 사망 사고 나고 뭐 좀 중대재해 나면은 막 다 영업 정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사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자,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이 이번에 나오면서 정부가 공공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H 주도의 공공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되는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안전경영 원칙 위반을 해가지고 중대재해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해버려요 이제. 자,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도 이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너가 만약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기관장을 해임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장도 사고 나면 잘리거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잘리냐? LH가 잘립니다. 왜 그러냐면 4년간 공공발주처에서 10곳 현장에서 92명이나 숨졌어요. 생각보다 공공 현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중에서 LH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LH 사장은 뭐 하면 그냥 잘려. 그리고 다음에 또 뽑히면 또 잘려. 뭐 계속 이러는 거야. 뭐 코레일에서 뭐 사고 나면 잘리고 뭐 이러는 거야. 그거 어떡하지? 자, 그럼 이제 LH 사장을 이제 누가 합니까? 못 하잖아요.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공급은 해야 돼요. 예산도 많습니다. SOC 사업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족족 건설사들이 막 영업정지 당해, 막 폐업해.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앞으로 돈을 써서라도 예산도 좀 많이 주고 공공사업이 특히 짜거든요. 이 예산이. 예산 많이 줄 테니까 사고 내지 마.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사 기간도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예산 많이 주고 공기도 많이 줄 테니까 사고 내지 말고 사고 내면 하여간 니네 망하는 거야. 라고 지금 정책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간과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늘려줄 건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보통 공공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막 풍족하게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 예산이 늘어난 것보다 공사 원가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성이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시행을 하는 공공기관장들 입장에서도 내가 까딱하면 이거 공사했다가 잘려요. 그러면은 제가 기관장이면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책을 보면서.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도 건설사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뭐 공사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영업 정지를 피해가지고 잘 이제 안전하게 해가지고 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너가 만약에 살아남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출금리와 한도 보험료 같은 것들을 이 중대재해가 일어난 곳들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깎고요. 대출 약정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불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분양보증이나 이 PF 대출보증이 어찌 보면 이 건설업의 핵심이거든요. 이 시행이나 건설업은 어찌 보면 그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잘 하느냐 안 하냐에 이 되게 뭐랄까요? 이 사업의 성공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가지고 심사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대한 안 해 주겠다는 거죠. 너가 한번 사고 냈다? 그러면은 돈줄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뭐 노동자가 만약에 사망하잖아요. 그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선분양을 못하게 하겠다. 선분양 못하면은 이제 후분양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자금력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거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네, 거기다 중대재해 유발 업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심사도 막 강화하고 전반적으로 정책 자금을 못 받게 하겠다라든지. 한마디로 이제 사고를 내지 마라. 내면은 돈줄도 끊겠다라고 이제 확실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책을 전반적으로 딱 보는 순간 아니 이게 지금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고 공공에서 주도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 건설사를 이렇게 때려잡으려고 하는 걸까? 물론 사고를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거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러는 걸까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건설업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그 공기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했던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고를 조심하더라도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0%로 만들 방법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는 게 진짜 황당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 요즘 사고가 많거든요.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례인데 이건 추정된다는 거지만 양수기를 많이 씁니다. 건설 현장 특히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양수기를 막 돌리거든요. 한 곳에 공사 그 사이트 한쪽에 이렇게 저수지처럼 이렇게 움푹 파놓습니다. 거기에 양수기를 이제 달아놓으면은 이게 양수기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거기서 막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체크하러 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을 당해가지고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추정이긴 한데 한국어에 서투는 분들이 많겠죠. 한국어에 서툰 분들이 많으니까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현장에 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로 추정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뭐 이런 이해도가 높은 사람 어찌 보면 약간 숙련공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급여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비용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업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봤을 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건설사들도 회의를 하겠죠? 자, 근데 이번 대책에 해결책 없나라고 하면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말을 못해. 첫 번째 임원도 말을 못하고 두 번째 임원도 말을 못해. 이거 왜 방법이 없거든. 야, 이거 사고 나면 완전 회사 망하는데 이거 수주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근데 옆에 있던 한 명이 그냥 짓지 말죠라고 말을 하겠죠. 이 사람이 이달의 우수사원이 될 확률이 높다. 안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 안 해야지. 이대로면은 뭐 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정책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것 같아요. 아파트 준공 이제 7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최소한 7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냥 35층짜리 세대수 뭐 한 800세대 이 정도의 지하 2층 정도 파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있죠. 이게 보통 한 5년 전에는 3년 받고요. 한 2, 3년 전부터는 한 4년 정도 받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5년도 보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한 7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순수 공사 기간 한 7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고 나면요. 폐업을 할 수 있어요. 폐업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러면은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면 야, 한 7년 잡고 가자. 천천히 가자. 이거 괜히 사고 났다가 나 감방 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해진단 말이죠. 공사비는 최소한 30%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은 최소한.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금융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순수 공사비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고는 좀 줄겠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고를 내? 너는 망해야 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수준이기 때문에 안 망하려면 사고는 절대 안 내겠죠. 다만 이제 공기도 길어지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바로 시행됩니다. 그래가지고 법 개정안은 조속히 마련해가지고
연내 입법 추진을 합니다. 이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는 거는 뭐 순식간에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바로 적용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건설사들 중에 꽤 많은 곳들이 영업 정지를 당하고 뭐 외국인 사망 사고 나면은 뭐 3년간 고용 제한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 같은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부족이 시작되고 또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 마당에서 뭔가 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봤는데 이 부분을 좀 뭐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업계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